그 어디에서도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저희 풍생풍사는 뭐 이런 거를 무료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드디어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러고 보면 새해가 좀 몇 개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12월 22일 동지를 기준으로 해가 바뀐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1월 1일 신정이 또 새해다, 아니다, 또 구정이 새해다, 또 명리에서는 2월 4일 입춘을 기준으로 또 새해를 정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새해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해오신 게 이사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오십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올해 2021년 이사를 하면 안 되는 방향, 네, 좋은 거는 일단은 놔두고 일단은 피해야 될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2021년 올해 생년에 따라서 이사하면 안 되고 굉장히 불리한 방향에 대해서 오늘 심층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본명성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타고 태어난 별자리 숫자입니다. 별자리 숫자고 요거는 띠가 아니라 생년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사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본명성을 아셔야 되는데 요 표를 보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66년생이다 그러면 남녀 구분 없이 66 밑에 보시면 7이라고 나와 있죠. 요게 바로 66년생의 본명성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기준이 양력으로 입춘일 2월 4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66년 2월 3일이다. 그러면 여기는 1965년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을사년, 요게 본명성이 8이 되는 거죠. 만약에 66년 2월 6일이다. 그러면 이미 입춘을 넘었기 때문에 66년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명리는 전부 다 입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75년생이 만약에 계시면 75년 양력으로 1월 8일이다. 그러면 75년이 아니라 74년생입니다. 74년생. 75년 3월 1일이다. 그러면 75년생이 되겠죠. 왜냐하면 기준이 2월 4일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특별히 빨간 네모를 친 이유는 올해 2021년이 본명성으로 따졌을 때는 중간에 6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본명성 6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6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각별히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빨간 네모를 쳐두었습니다. 요거는 캡처를 해가지고 자기 생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생년이 7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남녀 구분 없이 그 해에 해당되는 요 숫자 밑에 요게 바로 본명성 숫자가 그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6인 본명성이 6인 분들을 이렇게 특별히 분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올해가 2021년이기 때문에 중간에 본명성을 계산하면은 6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흔히 중궁수라고 하는데 6을 중간에 놓고 이렇게 포국을 했을 때 보면 여기에 오황살이라 해서 분홍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이 앙금살, 3이 파살이라고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죠. 이게 올해 2021년의 대표적인 흉방입니다. 안 좋은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만인공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황살이 뜻하는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내가 잘못해 가지고 내가 피해를 입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오왕살의 반대편에 있는 방인 앙금살이라는 거는 조금 뭐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어두운 곳에서 칼 맞는다. 요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본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파살이 뭐냐면, 올해가 신축년이니까 밑에 그 지지를 보고 지지의 반대편에 있는 그 연지를 따져가지고 세파살방이라고도 하는데 줄여서 그냥 파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올해 흉방이 이 세 가지 방향이 될 수가 있고, 흉방이라 그래서 무조건 흉방이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각자의 본명성에 따라서 조금 완화될 수도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본명성에 따라서 안 좋은 방향이 하필 이 방향하고 겹치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보시면 일단 본명성이 7인분은 여기 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행으로 따졌을 때 이제 금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 올해 7인분이 이사를 가게 되실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좋은가를 따졌을 때 7은 또 다른 오행으로 금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극제하의 그런 관계를 좀 아셔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략 그런 거는 이제 쟤만 알고 있고, 여러분들 골치 아픈 거는 안 아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7은 보면 나무하고 금하고는 항상 싸우는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있는 방향은 일단은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3, 4가 일단 나무를 뜻하는 방향이죠. 그 다음에 또 불하고 금하고는 또 싸우는 관계죠. 그래서 불하고 여기도 또 X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같은 내가 7인데 또 같은 본명성이 있는 곳이 또 본명살방이라 해서 또 안 좋은 방향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왕살은 당연히 또 안 좋겠죠. 네, 일단 여기도 안 좋고.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방향이 났는데, 금하고 토는 또 서로 좋은 관계니까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2가 토를 뜻하고 8이 또 토를 뜻합니다. 또 금하고 수는 또 서로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여기도 좋은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 방향이 좋은 방향이고 네 가지 방향이 일단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요거를 보시면 일단은 2021년에 본명성이 7인분이 이사를 하게 되면 좋은 방향이 바로 남쪽, 북쪽, 그 다음에 서쪽이 되는 거죠. 요거는 제가 표를 정리를 해서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안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원리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명성이 4인 사람이 요거를 하게 됐을 때 수, 목, 화로 이렇게 통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물이 뜻하는 1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화도 괜찮죠. 화가 구자, 화자. 그 다음에 구. 그 다음에 이게 중간에 6이니까 6은 금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 현재 중간에 있는 거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나와의 관계는 일단 서로 대립관계입니다. 금하고 남하고 항상 상극이기 때문에 지금 살고 계신 곳에 계속 살게 되면은 굉장히 내가 괴롭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중궁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방향이 요거밖에 없네요. 두 개밖에 없는, 나머지는 다 안 좋은 방향. 토하고 나무하고는 또 싸우니까 또 안 좋고, 2도 토고 또 5도 토고, 그 다음에 4는 내 본명살방이라서 또 안 되고, 3은 같은 목이지만은 파살이라서 또 여기는 안 좋다고 보고, 그럼 결국 남쪽하고 북동하고 요 두 개밖에 안 나오네요. 그죠? 2021년에 본명성이 4인 사람이 이사를 하면 좋은 방향은 북동 쪽하고 남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표로 정리한 게 바로
요거죠. 아까 금방 북동하고 남쪽이었죠. 그래서 본명성 1번부터 차례대로 9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본명성 1인 사람이 올해 이사하면 좋은 방향은 바로 동쪽이라는 겁니다. 동쪽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보면은 길방으로 이사를 했을 때 혜택을 보는 해. 동쪽으로 올해 이사를 갔는데 올해부터 바로 이렇게 막 기운이, 좋은 기운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크게 볼 때는 2024년도 본명성은 총 60년을 관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60년을 그 집에서 살기가 거의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사는 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좋은 방향으로 이사를 갔을 때 거기에 응기가 되는 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데 가서 갔기 때문에 그 좋은 기운이 나타나는 때는 실질적으로는 2024년도부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본명성 2인분이 좋은 방향은 바로 서쪽하고 북동쪽이죠. 이렇게 이사를 갔을 때 서쪽으로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2027년에 좋은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북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2028년도에 좋은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명성 3은 동쪽과 남쪽이죠. 동쪽으로 만약에 가게 되시면은 2022년도, 바로 내년이죠. 내년부터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게 되면은 2028년도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를 지금 그냥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됩니다. 요것도 많은 시간이고, 요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바로 길방으로 이사를 갔을 때 혜택을 보는, 해를 계산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어디에서도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저희 풍생풍사는 뭐 이런 거를 무료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 퀄리티가 좀 다르. 그 다음에 본명성이 5인분이 좋은 기운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함께 그 캡처를 해 놓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또 대체로 이렇게 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사 방향을 이렇게 계산을 할 때 보면, 대문을 기준으로 하나요? 뭐 베란다를 기준으로 하나요? 뭐 이렇게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보시면 정말 힘들어서 못 봅니다. 네, 그래서 지도를 놓고 보셔야 됩니다. 지도. 네. 집안에서 이렇게 남쪽, 동쪽 뭐 이렇게 보면 저도 헷갈립니다. 네, 저도 헷갈리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도를 펼쳐놓고, 인터넷 지도죠. 여기서 동쪽이 어딘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용산이죠. 네, 용산이면 동쪽이 오른쪽이니까 인터넷 지도는 무조건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이고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이 예를 들어 북동쪽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요 방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살하고 앙금살, 파살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일단은 불리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머리 안 아프고, 네, 만수무강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 방향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올해 이사 방향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살펴가지고 웃자던동 좋은 기운을 이사 가서 받으시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것을 마치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마구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하루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